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각은 2월 18일 오전 11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가져와 봤는데 벌써 설 연휴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우리 기술이 또 많이 올라가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기술이 금요일에 9%가량 빠지는 이 음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마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 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무슨 구간이에요? 이미 시세 분출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어서 목요일에 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 있으실 수 있는데 결국엔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정이 나와도 어떠한 거래소에 이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올라가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아직 미상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명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원전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이 열릴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원전을 정책으로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게 또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기술 여기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이 세력들의 물량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한데 이때 매집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다 던지고 엑시트하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이거라고 봐요. 세력들이 이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털어넘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개인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모아야 됩니다.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게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세력들 역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려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올리지 아무런 이유 없이 종목을 그냥 매집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린다? 이러면 개인분들도 석연치 않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명분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술이 올라갈 때마다 기분 좋게 즐기시면 된다라는 부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은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매 금지하자고요. 투매 금지. 투매를 금지하자. 지금 우리 기술의 모든 상황이요.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하는 명분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에도 기계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거요?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안 모두 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기술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아시다시피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구독이랑 좋아요. 우리 기술 간만에 투매 금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댓글로 투매 금지라고 적어주시면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찾아뵙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선배님들께 지금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답례로 구독이랑 좋아요 세뱃돈 주신다라는 느낌으로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기분 좋게 저도 우리 기술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설명드릴 거니까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 연휴 명절 기념 영상 중반부에 선물을 한 가지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목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 정책상 이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자, 유튜브 측에서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다른 선배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띄워줍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수급 보시게 되면 어떻죠? 우리 기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이틀여간 거의 500만 주 가까이 개인분들께서 매수해 주셨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그 어떠한 조정이 나와도 투매를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하는 선배님들께서는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특정한 이 패턴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면 꼭 투매를 합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매도하실 필요 없다. 없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투매 금지하실 수 있도록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자,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기법에 가까운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써먹으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우리 기술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또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를 이때 풀고 난 다음 날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엔 진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 투자 경고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투경 풀고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경고 어떤 거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혹시 어쩌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래 정지를 만들면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집중해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래 정지에 당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조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거래 정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로는 나쁜 거는 솔직히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면 옆에 시세가 강한 종목이 나올 경우라고 달아두면요, 어쨌든 이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 정지를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고속이라는 종목, 테마주로서 한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어떻게 됐죠?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투자 위험까지도 갔었으나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를 동반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얘가 몇 번 당하죠? 자, 총 4번이네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다음날 갭이 몇 퍼센트로 뜨게 되죠? 17%. 이때 거래 정지 당하고 나서 몇 퍼센트? 9%. 근데 상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 당하고 다음날 16%. 그리고 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이때 거래 정지 당하고 나서 다음날 윗꼬리 긴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14% 갭이 뜬 채로 시작했다. 자, 공통점은 이겁니다. 종목이 거래 정지를 당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에요? 올라가려는 이 힘, 상승 탄력, 추세 자체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라는 이 거래소의 제재를 동반시키면서도 상관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은 뭐냐? 우리 기술이 혹시 동양고속처럼 어쨌든 올라가는 거 결국 이 세력들 마음이거든요. 올리는 거. 그랬을 때 이번에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여나 휴림로봇처럼 동양고속처럼 거래 정지를 동반시키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래 정지가 지정되게 되는 이 가격을 알아두면요, 어떻게 돼요? 종가 베팅, 네, 기법 나갑니다. 종가 베팅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전날에 타점 잡아서 이 상승분, 갭이 뜨는 이 상승분을 먹는 걸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로 돌아가서 요건을 한번 봐야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이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거래 정지가 당하게 되는지 이 요건을 한번 보면 되겠죠.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 경고 지정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제가 되는지 이 해제 요건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있는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은 신경을 잘 안 쓰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에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1회에 하나요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올라갔을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보다 종가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2월 12일 이때죠. 이날의 종가는 13,620원이네요. 13,620원보다 높을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동양고속이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기술도 종가 베팅 개념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떤 경우에 우리 기술이 얼마의 가격이 안착했을 경우에 매매 거래 정지가 당하게 될까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어떠한 공시 내용이든 이 넥스트가 생긴 이후에 차트에 넥스트가 표시가 되잖아요. 대체거래소 가격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공시 내용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규장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클릭하셔서 규장만 보기, 적용, 확인 누르셔야지. 자, 이 기준으로 공시 내용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월 13일 기준으로 종가가 얼마죠? 12,340원입니다. 12,340원에서 곱하기 1.4를 해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바로 이 가격입니다. 17,276원. 돌아오는 정규장에서 혹여나 목요일, 금요일간 이틀간 캔들이 나왔을 때, 자, 17,276원을 넘는 종가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장중에 가격 지켜보시다가 딱 이때 종가 베팅이 들어가는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정규장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형성되는 이 첫 번째 캔들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혹시 상한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공시에서 정지 예고가 뜹니다. 얼마 넘으면,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되면 정지가 됩니다 라고 공시가 나와요. 정지 예고가 나온다. 이렇게 그날의 20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써먹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꿀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투자 경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한 6.5라고 보고요. 2번 매매 거래 정지, 방금 보여드렸던 매매 거래 정지, 이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한 3.5에서 3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투자 경고 패턴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있는 거인 매매 거래 정지 패턴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게 되는 요건을 계산할 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동양고속처럼 이 갭이 떠서 시작할 수 있는 이 상승분을 한번 먹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셔야지 이런 좋은 기법들 배워가실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 우리 기술 목요일에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분들께서 투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댓글로 투매 금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 투자 경고 상태에서 거래 정지를 빈번하게 당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 나오면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위험에 지정되게 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거냐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원익홀딩스는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얘도 보게 되면요, 투자 경고 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풀고 조정받고 올리고, 투자 위험 걸렸다가 올리고, 그리고 또 투자 위험까지 지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 위험은 풀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고 위험이 풀리면 다시 경고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고 이제 전에는요, 투자 주의죠. 투자 주의까지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보여줬던 게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요, 섹터의 흐름이 좀 중요해요. 이때는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가 올라가 주다가 어떻게 돼요? 투자 위험, 투자 경고 풀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때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관련 지원 얘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요, 원전의 일정,
그리고 원전 섹터를 같이 체크하면서 우리 기술을 생각해 봤을 때 원익홀딩스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이 일정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원전주가 명절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뉴스는 이거였죠. 전력 수요 급증 우려 덜어낸다. 특별법 국회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명절 전에 금요일장에서는 원전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게 나오느냐. 원전 섹터 좋은데 왜 우리 기술 조정이 나오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기술 그동안 움직임이 어땠죠?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투자 경고 걸렸던 이 구간 동안에 잠시 숨 고르기는 했지만 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패턴 있죠. 기계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투자 경고 지정되게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정 첫날에 똑같이 음봉 나오면서 조정받죠. 그리고 이때도 이틀 차에 조정받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술이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1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자,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현대약품이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번 기법 있죠? 투자 경고에 나오게 됐을 때 흘러가는 패턴. 우리 기술도 아마 이렇게 흘러갈 양상이 높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자, 엄청난 슈팅이 나옴과 동시에 투자 경고 딱 지정되고 조정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도 투경 풀고 나서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재지정되고 조정 나온 다음에 슈팅 나오고 재지정되고 조정 다음에 슈팅 나오고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대로 명확하게 갔습니다. 공시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 그리고 시간 보내고 나서 풀고 나서 슈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말씀드렸듯이 한 6.5, 한 65% 확률에서 한 70% 확률로 현대약품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시 나와서 조정받고 어떻게 돼요? 슈팅 나오고 공시 나와서 조정받고 내려갔다가 풀고 나서 슈팅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이었죠. 거래 정지가 동반되면서 강한 슈팅 상승이 나오게 되면 보유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요? 현대약품처럼 조정 이후에 다시 풀고 나서 슈팅을 반복하면서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기본적인 패턴, 대략적으로 4에서 5일 차의 조정이 둔화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우리 기술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하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춤의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기술도 원래라면요 이때는 낙폭을 줄여주는 캔들이 나오면서 4에서 5일 차에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컨트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뜻하지 않게 우리 기술이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랬죠? 자,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한다라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코스닥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코스닥 종목들 다 올라갔고요. 다 올라가는 현상에서 우리 기술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 기간 동안 주가 컨트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슈팅이 나와줬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조정 이후에 수렴을 해주고요. 결국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다. 근데 결국 다시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다라는 건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전환사채 세력들, 우리 기술 분기 보고서 들어가게 되시면 나오는 전환사채 세력들이 있죠. 자, 기업 분석, 우리 기술 분기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 있죠.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해서 15회차부터 18회차까지 있습니다. 여기 16회차는 일부분 상장이 됐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2월 말부터 상장 청구가 가능한 15회차 물량인 건데 이거 100억가량 우리 기술 측에서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앞전에 12월 29일에 50억가량의 전환사채는 소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50억은 다시 사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40억에 사모펀드에게 팔았잖아요. 이 50억짜리를 140억에 사간 사모펀드 세력이 상장 가능한 날짜가 이때입니다. 2월 말. 그리고 17회차, 18회차 이것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좀 있죠? 4월 말부터 7월 말 이때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기술 이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도 있지만 단기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전환사채 세력들 이들 있죠. 이들의 물량을 상장시켜서 어쨌든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모펀드가 전환사채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를 올려서 물량을 던질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좋든 싫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이 기간 안에는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던 17회차가 4월 말에 다시 상장되는 요건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구간까지 올렸다가 종목을 빼는 이 구간에서 보통 전환사채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조정을 받을 건데 이 대표적인 예로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휴림로봇 한번 볼까요? 휴림로봇이요. 공시 나왔던 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얘네도 보면 900만 주, 920만 주 가량을 이 전환사채를 상장했었습니다. 언제예요? 8월 6일 날 상장시키고 나서 차트 흐름 볼까요? 8월 6일이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를 강하게 한번 올리죠. 근데 보통 전환사채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팔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팔아넘겨요. 그래도 여기서 상장을 시켰다가 여기서만 팔았어도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을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기술도 휴림로봇처럼 결국에는 이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최고점까지도 올려야겠지만 그 전에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장시키고 나서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또 길어지죠. 제가 예상하는 건 아마 이때쯤은 한 4월 말이 되지 않을까. 우리 기술로 치면 이때가 아마 17회차 상장 물량이 도래하게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 휴림 로봇을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유가 우리 기술이랑 비슷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그리고 전환사채 세력들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술이 휴림 로봇처럼 갈 것 같아요 라는 취지도 있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휴림 로봇하고 우리 기술의 세력이 좀 엮여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재밌는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뭐예요? 후매 금지 작성해 주시고요.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거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의혹 집중 수사 우리 기술 주가 조작 겨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기술이 언급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인물들이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에도 시세 조정에도 가담했다라는 의혹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도 보시게 되면 어떤 거요? 김건희, 이종호 주가 조작 연루 특검 수사 촉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도 3부 토건이랑 휴림 로봇이 엮여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이 또 언급되는데 김건희 여사랑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구속됐다. 남은 한 축인 휴림 로봇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휴림 로봇이든 우리 기술이든요.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검찰, 기자 이런 사람들이 파고들 만큼 구린내가 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술, 휴림 로봇 둘 다 마찬가지로 세력이 들어가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급에 들어오게 되는 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외국인들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전환사채 세력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이 16회차죠. 상장이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술, 휴림 로봇 세력들이 엮여 있고 그리고 뉴스도 나올 만큼 뒤가 구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잘못 다룬다, 잘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휴림 로봇처럼 물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이 시장 상황 내용, 차트적인 내용, 재료도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좋든 싫든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땐 우리가 그 이후에 더 가긴 할 거지만 한번 털고 어떻게 돼요?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잡았을 때가 일단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기술 이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휴림 로봇처럼 진짜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대응해야 되시는 대응 구간들 속에서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단체 문자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남겨주시면 되고요.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언제든지 주셔도 되지만 자, 전화는 저 안 받습니다. 전화 주지 마시고요. 문자만 편하게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떤 거요? 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선물까지 같이 넣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재미있으려면 종목이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 종목이 쭉쭉 가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상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그랬을 때 저는 텐백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이 3요소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소액 정도는 잡아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앞전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딱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돼버리죠. 1년도 채 안 돼서.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이 삼성전자에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전에는요,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직접 언급을 했듯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대상 주력은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전장이랑 로봇을 관심 있게 보네?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전장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삼성전자의 추후 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기업이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다가 뭐냐면요, 집중해 주세요. 이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건 로봇이든 자동차든 완전 자율화입니다. 즉 자율주행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머리에 들어가는 이 칩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AI 칩들이 정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얘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미 납품을 받고 있지만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 둘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기업을요, 인수합병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는 거죠.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부족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이 있죠. 네,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근데 얘네가 주가가 바닥에 17,000원에 있다가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죠? 네, 78만 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4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진짜 엄청 대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의 이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딱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목요일 오전에는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특성상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 한 번씩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휘림로봇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고 올리는 데는 1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바로 문자로 타점 대응 받으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단체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딱 우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우리 기술이 우리 선배님들의 새해 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남겨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